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 전용으로 터니린 이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터니린 코리아의 PS 컨설턴트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터니린을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보셨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터니린의 결과 화면으로 한쪽에는 본문, 올리신 본문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매치된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퍼센테이지, 유사도 퍼센테이지와 함께 유사도와 관련된 인사이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니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니린은 터니린 이렇게 따로 떼어서 들으시면 알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제출하다라는 뜻의 저희 회사의 이름이자 오늘 소개드리는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기반 표절 예방 서비스이고 140개국 15,000개 기관에서 사용 중입니다. 웹페이지, 신문, 잡지, 학술지, 논문 및 보고서, 단행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서 이것과 실시간으로 유사도율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기존 대비 50%의 표절 감소율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즉 자료들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유사도 검사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신뢰로우냐라는 것을 따질 때 그 DB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저희의 DB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구성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는 먼저 가장 얻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자료가 있겠습니다. 현재 허니린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 20여 년의 업력 동안 현재 850억 개에 이르는 인터넷 페이지가 크롤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매일 3만 개씩 증가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크롤링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다국어로 이런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터니린 데이터베이스에 제출을 해서 저장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터니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논문을 저장을 함으로써 후일 있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터니린 DB에 저장을 하신 그 건수가 13억 개에 이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수치이고요. 이것을 통해 학생들 간의 표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그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카테고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이 학문 기관에 있고 그래서 학술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러한 논문을 그냥 본인이 완성한 것에 의의를 두고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어딘가에 투고하여서 발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히고 또 그것이 피인용되는 이러한 순환을 거치는 것이 이런 학문적인 글에 이제 나아갈 길일 것입니다. 그렇고자 한다면 거치셔야 되는 것이 어딘가에 투고를 했을 때 이것이 통과가 돼서 게재가 되셔야 하죠. 그런데 뭐 엘스비어, 와일리, 스프링거, 네이처 다 이러한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저널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저널지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저널지들은 추구된 논문들의 내용을 다 바로 일일이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러한 논문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내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스크리닝 작업으로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사도 검사입니다. 즉, 투고된 논문이 유사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먼저 검사를 해서 너무 높은 논문은 심지어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반려를, 리젝을 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널에서 권고하는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있고 그것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채 반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먼저 글을 완성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유사도 검사를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유사도에 문제가 있을까를 먼저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이런 성공적인 논문 출판에 초석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널지들을 포함하여서 세계의 여러 저널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크로스레프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저널지들은 아까 그 논문을 대상으로 유사도 검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터니린이 제공하는 유사도 검사 솔루션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것들의 그러한 학술 저널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비교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터니린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 게재를 목적으로 그래서 사전 검증 차원에서 본인의 논문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터니린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터니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절대적인 그 양으로는 영어의 컨텐츠가 훨씬 많지만 다양한 언어, 우리나라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자료도 다 DB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용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을 위해서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 연구학습 지원 쪽에 가셔서 연구윤리 및 참고문헌 안내 이쪽에 가시면 터니링 관련된 클래스 정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그 채팅창에도 이 부분을 남겨놓았죠. 그래서 오늘 세션이 끝나더라도 언제든 터니린에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용 전 체크하실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3번, 4번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터니린 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은 셀프 체킹용 이용 안내로서 페이퍼를 업로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확인을 합니다. 계정 생성, 페이퍼 업로드, 그다음 결과 확인.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니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걸 통해서 접속을 하느냐.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들 쓰시죠. 근데 요즘에는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브라우저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본인의 컴퓨터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낮은 버전이 깔려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터니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제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터니린도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서는 그쪽 본사에서도 이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낮은 버전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다. 이 아이콘으로 생긴 건데 그것을 낮은 버전, 7이라든지 그것보다 낮은 버전을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크롬,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브라우저 크롬이라고 치시면 가장 상단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이상한 데서 하는 건 아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믿고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이 다양한 사이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그 브라우저 타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브라우저를 바꿔서 접속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서 타입입니다. 터니린의 유사도 검사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논문을 쓰시다 보면 그 안에는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유사도 검사의 대상은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작성하는 다양한 문서 종류를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MS 워드, 아도be PDF, 텍스트 파일, 구글 다,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HWP 다 돌리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유의하실 사항이 한글 HW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글로벌 솔루션과의 호환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셔도 국내에서 업데이트를 좀 단행을 했을 때 각각의 글로벌 파트너사에게 바로바로 노티파이를 해야 그것을 반영하여서 저희가 이제 랩스 없이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씩 랩스가 발생을 해서 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HWP 파일로 올렸는데 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업로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이러한 경험을 가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HWP 파일에 있는 텍스트, 그 글자 자체를 그냥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MS 워드로 변환하여서 검사해 보십시오. 혹은 이 HWP를 아도be PDF로 변환하여서 검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그러한 문서 타입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문서 관련된 특히나 HWP 관련된 오류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 유사도 검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정 생성입니다. 계정 생성은 일단 터니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www.turnitin.com입니다. 그 영어로 쓰셔야 되고요. 이게 좀 불편하시면 그냥 검색창에 턴일인이라고 치시면 아마 저희 사이트가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턴일인.com으로 들어오신 경우엔 처음에 영어 페이지가 나올 텐데 상단에 보면 Change Language라고 해서 언어를 바꾸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한국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혹은 www.tonilin.com/ko 이렇게 접속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위쪽에 회원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원 가입을 눌러서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학생 계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학생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학생 계정 만들기라는 그러한 섹션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관에서 학교에서 소속 학생들을 위해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고유 키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채팅창을 확인하시면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냥 다른 사이트를 가입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름과 성을 넣으시되 분리해서 만약에 자넷킴이라고 하면 자넷킴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주시고요. 한국어나 영어 둘 중에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본인이 이 부분을 영어로 기입했는지 한국어로 기입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밀번호 잊으셨을 때 이 last name, 즉 성을 기반으로 찾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 넣는 란 있습니다. 두 번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권장사항으로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구독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찼을 때 개인 메일을 사용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 정리의 1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이메일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1인 1계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간혹 가다가 한 명이 여러 개, 뭐 2개 이상의 계정을 뭐 까먹어서나 혹은 의도적으로나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2개의 아이디로 비슷한 내용의 페이퍼를 막
번갈아 가면서 하면 이것을 혹시라도 저장하셨을 때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1인 1계정을 엄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패스워드.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에 맞게끔 네, 2번을 넣어주시고요. 보안용 질문, secret question 하나 선택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까지 넣으시면 네, 기입하시는 것은 끝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혹은 I'm not a robo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동의합니다. 프로파일 작성까지 눌러주시면 계정 생성은 완료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I'm not a robot,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 문자 생성기가 팝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신호등을 다 클릭하시라든지 아니면 뭐 차를 다 클릭하라든지 이러한 지시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게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자동 가입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정 생성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퍼 업로드입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논문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과제 뭐 어떤 종류의 보고서라든지 페이퍼라고 그냥 통틀어 부르겠습니다. 이 페이퍼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그 컴퓨터 내에 그 파일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터니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라고 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고유한 그런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셀프 체킹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용 방법은 이 클래스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파란색으로 누르실 수 있게끔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주십시오.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논문 및 과제 검사, 유사도 검사 시 DB 미저장이라고 되고 제출 버튼이 굉장히 많이, 파란색 제출 버튼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제출 버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학원생의 경우에 학위 논문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유사도 부분도 특정 유사도 수치만큼 내려서 이제 수정하기를 권고받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수정을 하다 보면 여러 번 검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하나의 파란색 제출 버튼당 4번까지 검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4번까지 검사 다 했는데 5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출 버튼을 눌러서 또 검사하시면 됩니다. 한 버튼당 곱하기 4, 4번까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 똑같은 버튼을 이용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데 2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는 바로 결과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네, 하나의 버튼으로 다 쓰셨다면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또 4번, 또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또 4번 이렇게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제출하실 때는, 그러니까 초기 제출하실 때는 제출이라고 나올 거고요. 한 번 검사를 하신 후에는 다시 제출하기라고 파란 버튼이 뜰 겁니다. 그러면 총 3번의 기회가 남은 거겠죠. 제출 버튼이라고 돼 있을 때 한 번 쓰셨고, 나머지 다시 제출하기로 3번 쓰셔서 총 4번까지 검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DB 미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올리시는 페이퍼가 검사를 해서 결과만을 얻을 뿐이지 저장하지 않겠다. 터니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뭐 학사분이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시거나 결과만을 얻으시기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DB 미저장 공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제출 버튼 눌러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출 유형이 나와서 단일 파일 업로드, 이게 디폴트거든요. 가장 기본 설정인데 하나의 파일을 이제 업로드
즉 올리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여기 보면 이름과 성, 뭐 넣는欄이 있을 거고 이것은 기입이 될 것이고 제출물 제목에 그 논문이면 논문, 뭐 보고서면 보고서 이런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지금 컴퓨터에 파일, 검사를 원하는 파일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에 파란색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5초에서 10초가 지난 후에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러한 서머리가 뜰 겁니다. 뭐 파일명이 뭐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단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밑에 파란색 확인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축하합니다. QI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페이퍼가 잘 업로드 되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는 위쪽 상단에 있는 터니린 로고를 눌러서 원래 처음에 있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페이퍼 올리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사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일을 올리신 후에 약 5분 정도만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파일의 사이즈나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5분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그냥 화면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뭔가 그 인터넷 주소창 넣는 부분 URL 쪽을 긁어서 뭐 엔터키를 한번 누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위쪽에 있는 터니린 그 저희 마크를 로고를 한번 클릭해 보신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제목 옆에 유사성이라는 부분에 퍼센테이지와 이 색깔, 막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준비되었고 그 검사하신 페이퍼가 53%의 유사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가끔 가다가 이거를 지금 100%까지 완료가 돼야 결과가 나오는 건데 53%까지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던데 그렇지 않고요. 이 퍼센테이지와 색깔 막대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이 퍼센테이지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창이 하나 뜨면서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릴 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본문이 있고 올리신 본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치된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사이드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유사도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버튼인데요. 빨간 버튼 중에. 이것은 유사도 수치입니다. 즉 44%라는 뜻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100단어 중에 44단어가 유사하게 잡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것은 표절률이 아니라 유사하게 잡힌 유사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치만 보고 어떤 수치 이상은 표절 문제가 있는 논문, 어떤 수치 아래는 표절 문제가 전혀 없는 논문 이렇게 가르실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치계요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매치된 대표 출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개의 그 숫자와 색깔로 매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천연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해드린 이유는 이용자의 가독성을 위해서 즉 지금 이 본문의 부분과 같은 색깔로 매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3번을 더블 클릭, 2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본문 내용 중에 3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라색이죠. 색깔이 같죠. 이렇게 된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된 출처는 여기고 매치된 부분은 여기다 라고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본문 내에 어디가 어디와 매치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유사도율이고
유사도로 잡힌 것 중에는 표절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있고 될 만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시면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보시면 31번이라고 돼 있어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이런 부분도 유사하게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표절이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논문의 구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골조로서 어떤 논문이나 많이 쓰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잡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건 표절 문제가 없을 테니까 놔두시고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본문. 예를 들어, 여기 내가 보니까 출처 표기를 좀 잘못했네. 내가 배치된 부분을 보니까 출처 표기가 좀 이상하다. 혹은, paraphrasing, 즉, 뭔가 간접 인용을 조금 더 다시 잘 매끄럽게 해야겠다. 너무 그냥 내가 인용해 온 거랑 거의 차이 없이 가져왔네. 직접 인용도 아닌데, 이런 판단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직접 인용의 그 양이 너무 많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 너무 많을 때는 좋은 글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고 또 그 양이 너무 많을 때는 그걸 표절 문제 삼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거리 혹은 공격거리가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수정을 하시는데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 숫자 나오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치 개요가 나오고 여기에 번호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 2번 클릭하시게 되면 네, 하나하나 보시면서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 모양의 버튼은요, 첫 번째에서 본 일치 개요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일치 개요에서는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여러 개의 출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나는 책에서 잡혔고 하나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잡혔고 하나는 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잡혔고 하나는 학생 보고서에서 잡혔다. 이렇게 다양한 출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출처만 하나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잡힌 모든 출처가 다 보여집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시다 보면 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기 원하실 때 이 모든 소스 보기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 중에 인터넷 소스와 같이 오픈되어 있는 소스, 뭔가 저작권으로 막혀 있지 않고 뭔가 유료로 구독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아니라 모두에게나 열려있는 그러한 자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책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그것의 앞쪽과 뒤쪽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문맥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그러한 출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니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검토 다 하신 후에 아까 내가 처음에 봤던 리스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첫 번째 버튼, 그 유사도 버튼을 누르시면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과 확인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완성함에 있어 어딘가에 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을 요구받으실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참고하셔야 되는 버튼이 바로 다운로드 아이콘입니다. 먼저 이 유사도 검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그 부분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현재 보기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수령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영어로 보신다면 이거는 current view라고 보일 거고요. 이거는 digital receipt라고 나올 겁니다. 이때 이렇게 그 유사도 검사한 자세한 내용, 즉 퍼센테이지라든지 본문 중에 어디가 하이라이트 됐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출처는 어딘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독창성 보고서는
이 현재 보기를 클릭하셔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보기 말 그대로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수령증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사도 검사를 잘 수행했다라는 일종의 증명 문서인데요. 네, 한 장짜리고요. 이것에는 유사도 결과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 보기를 통한 그 독창성 보고서만 제출할 것을 요구를 받으실 텐데, 네, 많은 경우에는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을 마쳤고요. 제가 잠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프로 이상이면 표절인가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사도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나 저널이나 권장하는 유사도 수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기 위해서고요. 네, 반드시 특정 수치 위라고 해서 표절 문제가 있는 논문이라는 게 아니고 그 아래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논문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권장되는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신 후에 혹시 모르신다면 문의를 하시고 그거 아래로 내려서 수정을 하시되 그 수정된 내용에서도 혹시나 누군가로부터 표절 문제로 공격받을 만한 부분이 없도록 수정을 마치시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비밀번호 재설정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만들었었는데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시고 다시 회원가입을 했는데 뭐 있는 아이디다라고 나온다든지 이러할 때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밀번호 재설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이트에 가셔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운데 로그인 네모난 버튼 아래에 패스워드를 잊으셨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가입하셨을 때 넣으셨던 이메일 주소와 성, last name을 넣어야 다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이 한국어로 이름을 넣는지 영어로 넣는지 기억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조합을 해보셨을 때 뭐 한국어로 넣는데 이런 조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영어로도 넣어보시고 네, 그럼 좀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해보시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보안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보통은.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답변 부분 아래 보시면 답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 이 링크 클릭하시면 그냥 답변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처음에 가입하셨던 메일로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밀번호 재설정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요청을 가끔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원치 않는데 실수로 터니른 DB에 제출물을 저장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페이퍼 삭제를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퍼 삭제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관리자 분께 요청을 해주시면 그 관리자께서 저희 본사 쪽에 요청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관 관리자 메일 이쪽으로 메일을 쓰시되 이 메일에 이름과 학번 그리고 터니린 아이디로 사용 중이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제출 아이디를 같이 포함하셔서 삭제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출 아이디라는 것은 페이퍼를 올리셨을 때, 즉 업로드를 하셨을 때 생성되는 고유의 그러한 아이디로서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이 결과창 있죠. 결과창에 다운로드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에 I라고 해서 정보를 보는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제출 아이디 혹은 서브미션 아이디라고 해서 네,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셔서 삭제 요청해 주시면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